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이 장면처럼 어두운 극장 한가운데 앉아서 멍하니 인생이라는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는 느낌, 혹시 여러분에게도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가나 보다 하면서 하루하루를 그저 버티듯이 보내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내 인생인데 마치 관객처럼 구경만 하고 있었다는 걸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런 질문을 나누고 싶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감독 의자처럼 사실 우리에게는 내 인생의 감독이라는 자리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빈 의자로 남겨둔 채 남이 짜놓은 스케줄, 남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맞춰 살아가죠. 여러분, 이 의자는 원래 누구 자리일까요? 바로 여러분의 자리입니다. 이게 내 자리였다고? 오늘 강연의 목표는요,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이 말을 진짜로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빈 의자에 처음으로 제대로 앉아보는 것, 거기서부터 모든 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감독이라는 건 곧 내가 어떤 캐릭터로 살지를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그림 속처럼 우리는 여러 가지 버전의 나를 갖고 있죠. 강한 나, 쉽게 무너지는 나, 남을 돕는 고귀한 나, 내 것만 챙기는 이기적인 나. 여러분은 요즘 어떤 버전의 자신을 가장 자주 세상에 보내고 있나요? 회사에서, 집에서, 친구들 앞에서, 혼자 있을 때까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단정 짓는 순간 우리는 각본을 바꾸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감독이라면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앞으로 나는 어떤 캐릭터로 살아가고 싶지? 내가 하루하루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면 좋을까? 이 장면처럼 아무 생각 없이 군중에 섞여서 같은 방향으로만 걸어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 남이 만든 이야기 속 엑스트라가 됩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 사회의 기준, 다들 그렇게 사니까 라는 말에 휩쓸려 살다 보면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점점 흐릿해지고 나라는 사람은 단지 대중의 서사 속 한 줄처럼 느껴지죠.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질문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길을 잃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놓치면 내 인생에서조차 나는 조연이 되어버립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각자가 자기 시나리오의 작가이자 감독이 되어야 합니다. 노트 위에 내 인생 시나리오라고 적고 그 아래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내 다음 장면은 무엇일까? 꼭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앞으로 내 몸을 조금 더 소중히 대하는 사람으로 살겠다. 나는 불평 대신 솔직한 대화를 선택하는 사람으로 살겠다. 나는 내 시간을 함부로 내주지 않겠다. 이런 작은 문장이 모여서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영화의 다음 장면을 바꿉니다. 감독의 첫 번째 대사는 거창한 슬로건이 아니라 나는 이제 내 이야기를 직접 쓰겠다는 조용한 결심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중요한 역할로 넘어갑니다. 바로 수호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위로 지금 이 장면처럼 수많은 정보가 쏟아져 들어옵니다. 스마트폰 속 끝없는 스크롤, 자극적인 뉴스, 가식, 누군가의 비교와 비난. 처음엔 그냥 심심풀이라고 생각하며 소비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것들이 내 에너지를 빼앗고 지혜 대신 불안과 피로를 심어놓고 있다는 것을요.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 마음은 금방 쓰레기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문 앞에 서 있는 수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수호자의 첫 역할은 이겁니다. 들어오는 것을 고르는 것. 세상 모든 정보를 다 맡겠다는 게 아니라 어떤 정보는 그냥 흘려보내고 어떤 정보만 내 안에 뿌리내리게 할지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이죠. 배우고 싶다면 여러분 삶을 실제로 개선해 줄 수 있는 정보, 여러분을 깊어지게 만드는 책과 이야기들을 선택하세요. 오락이 필요하다면 잠깐 웃고 끝나는 자극 대신 여러분을 따뜻하게 만들고 삶의 감사함을 느끼게 하는 콘텐츠를 고르세요.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소비하는 모든 것은 결국 나의 일부가 됩니다. 그렇게 마음의 수호자가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내면 풍경은 이 그림처럼 조금씩 변합니다. 정신없던 소음이 줄어들고 생각이 또렷해지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자주 떠오릅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무엇을 들여보내느냐에 따라 내 하루의 색깔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구나. 마음이 맑아지면 여러분의 선택도 맑아집니다. 그리고 그 맑은 선택들이 모여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이번에는 몸의 수호자 이야기를 해볼까요? 풍요로운 시대를 사는 우리는 편리하지만 몸을 천천히 망가뜨리는 음식들에 둘러싸여 살고 있습니다.
이 장면처럼 피자, 탄산음료, 과자, 달달한 간식들 한두 번은 괜찮겠죠. 하지만 이게 습관이 되면 문제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이러면 안 좋을 텐데라는 걸. 그런데도 피곤하다는 이유로, 스트레스 받았다는 이유로 내 몸이라는 집 안에 계속해서 독을 들여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의 수호자 역시 선택의 문제입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죠. 가공식품을 줄이고 자연식품과 채소를 늘리고 설탕을 줄이고 물을 더 마시고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시간을 늘리는 것, 우리는 다 압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보가 아니라 헌신입니다. 이 그림처럼 매일의 자리에서 오늘 나는 어느 쪽을 선택할까? 그 작은 선택이 몸을 바꾸고 몸이 바뀌면 동기부여도 함께 살아납니다. 여러분, 동기부여가 안 되는 날 가장 먼저 흔들리는 건 마음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몸일 때가 많습니다. 몸이 너무 지치고 무거우면 마음도 쉽게 부정적으로 기울어지죠. 그래서 새벽 공원에 걸어 나가는 이 한 걸음이 중요합니다. 대단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단 10분을 걷더라도 그건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내 몸을 그리고 내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다. 몸은 단순히 살을 붙여놓는 껍데기가 아닙니다. 마음과 영혼,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꿈이 머무는 집입니다. 집을 망가뜨려주고 왜 내 꿈은 잘 자라지 않을까라고 묻는 건 너무 가혹한 일이죠. 몸이 약해지면 일을 향한 열정도, 관계를 향한 온기도, 미래를 향한 용기도 함께 약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몸을 돌보는 일은 단순한 건강관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전체를 지키는 수호자의 임무입니다. 이제 마지막, 수호자의 영역,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 있지 않나요? 늘 불평하고 남을 비난하고 무언가를 시도하기만 하면 그거 안 될걸 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최근 이런 사람들을 폭군, 포식자, 얼간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질문해봐야 합니다. 왜 그들이 내 삶에 이렇게 깊이 들어와 있을까? 왜 나는 스스로를 계속 상처받게 놔두고 있을까? 그들을 탓하기 전에 우리가 경계선을 그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수호자로 산다는 건 때로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드는 사람에게 분명하게 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말은 나에게 상처가 됩니다. 나는 그런 방식의 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더 긍정적인 관계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계속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의 에너지와 자존감을 조금씩 갉아먹을 거예요. 여러분의 행복을 지키는 최종 책임자는 결국 여러분 자신입니다. 경계를 세우고 NO라고 말하는 순간 놀랍게도 인생에 공간이 생깁니다.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을 응원해주고 실패해도 괜찮다고 말해주고 함께 성장하자고 손 내미는 사람들입니다. 괜찮아, 다시 해보자. 네 안에 좋은 게 많아.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들을 의식적으로 곁에 두세요. 우리가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톤과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렇게 긍정적이고 따뜻한 사람들과 한 테이블에 둘러앉아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 안에서도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들의 경험, 통찰, 실수와 회복의 스토리가 여러분 안에 작은 불씨를 지핍니다. 아, 나도 다시 해볼 수 있겠다. 나도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 여러분 인생의 감독이자 수호자로 산다는 것은 곁에 누구를 앉히고 누구의 목소리를 내 인생 회의 테이블에 초대할지를 직접 선택하는 일입니다. 이제 다시 감독 의자로 돌아와 볼까요? 처음에는 비어있던 그 자리, 이제 그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한 손에는 펜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방향과 장면을 쓰기 위한 도구죠. 다른 손에는 방패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몸, 인간관계를 지키기 위한 수호자의 상징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내 인생의 감독이자 수호자입니다. 방향도 경계도 모두 여러분이 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필름을 펼쳐보면 왼쪽에는 이미 지나가버린 장면들이 있습니다. 지쳤던 시기, 건강을 돌보지 못했던 날들, 남의 인생에 끌려다니던 순간들, 그 장면들은 지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들이 여러분의 전부는 아닙니다. 오른쪽 아직 비어있고 밝게 빛나는 칸들, 그곳에 어떤 장면을 채울지는 전적으로 지금 이 순간의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과거는 기록이지만 미래는 여전히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는 빈 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의 정체성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나는 내 인생의 감독이자 수호자다. 이 문장을 그냥 좋은 말로만 듣지 말고 여러분 가슴속 깊은 곳에 새겨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장면을 찍을지 결정하는 사람도 나, 어떤 것들을 내 안에 들이고 어떤 것들로부터 나를 지킬지 결정하는 사람도 나입니다. 이 문장을 잊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제 강연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단 하나의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다음 장면은 무엇인가요? 내일 아침 혹은 오늘 잠들기 전 여러분이 감독으로서 수호자로서 구체적으로 선택할 그 작은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두려움이 여러분 인생을 결정하도록 놔두지 마세요. 습관, 타성, 남의 눈치가 여러분의 각본을 쓰지 못하게 하세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씁니다. 여러분이 찍습니다. 여러분이 살아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멋진 영화의 감독이자 수호자로 끝까지 당당하게 걸어갈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다음 장면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